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술의 블루노트 브리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성화에 힘입어 또 모셨습니다. 또 모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윤석 작가님을 다시 모시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죠? 예, 저도요. 참 재밌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윤석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비틀즈 방송에서 만났던 정유석입니다. 네네. 예. 전에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 올렸는데 다음에 레제플린 관련 방송 있으면 불러주세요 했는데 그러게요. 레제플린을 건너뛰고서 그러네요. 예. 이번 달에 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개봉하게 되어가지고서 그쵸, 예.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쓴 책도 퀸 디스코그래피 보헤미안에서 천국으로 네네. 그래가지고서 일단 레제플린 스킵하고서 퀸 방송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네. 레제플린이 1969년도에 데뷔를 해가지고서 내년 2019년이 50주년이네요. 그래요? 예, 내년에 뭐 금년도 거의 다 갔다 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달 후에 내년에 또 이제 뵙겠네. 예. 나름대로 50주년 해주고서 성대한 아이템들이라 해가지고 많이 준비가 돼 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래서 2019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 네, 그럼 레제플린은 2019년도에 불러주세요. 그때 해가지고 그러게요. 녹음하면 되겠고 오늘은 퀸 방송에 합류하게 된 정유석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녹음을 공간 비틀즈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와보니까 생각보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네. 비틀즈로 도배가 돼 있어서 여러모로 특색 있는 분위기네요. 네. 그리고 지하인데도 나쁜 냄새가 안 나서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네. 진짜 그렇구나. 네네. 진짜 그렇구나. 네, 정윤서 작가님 책을 보니까 인봉거사라고 써 있는데 인봉거사의 뜻이 뭐예요? 그거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자 소개에 인봉거사 정유석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뭐 그냥 뭐 필명이죠. 해가지고. 필명이에요? 예. 음. 여기 그 인봉고사라는 게 나오는 게 네. 제가 옛날에 재밌게 봤던 한석규 주연의 영화 음란서생이 있어요. 음란 서생이요? 예, 음란서생 예. 해서 하는데 거기서 양반의 한석규가 심히 음란한 책을 쓰는데 그때 그 한석규의 필명이 인봉고사였었죠. 예. 그러면서 반면에 라이벌은 추월색이라고 해서 있었었는데 저는 그냥 인봉고사 이거 제 필명을 해서 한자를 찾아보시면 좀 야하긴 한데 그래요?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예, 가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이거 로고막 관련해서 네네. 쓰는 게 말씀을 덧붙인다 그러면은 원래 이게 그루브한 필로 흔들고 구르고 한다는 게 이게 락앤롤인데요. 네. 락 앤드 롤 해가지고서 이게 전통 블루스 뮤지션들이 이 섹스를 완곡하게 돌려가지고서 표현한 걸 락앤롤이라고 이렇게 돌려서 했는데 예. 근데 방송에 지금 그런 단어 써도 되나? 그럼요. 삐할까? 그러면 예. 성행위로 바꿔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 팟캐스트인데 뭐 어때요? 성행위가 낫겠어요? 그런가? 예. 네네. 그러면은 중간에 끊어서 아니, 그냥 할게요. 테이크 투. 그래서 테이크 투. 사실 제가 락에 관한 책을 쓰는 동안에는 이 인봉고사라는 이 필명을 그냥 계속 쓰려고 그러는데요. 예. 예. 사실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락앤롤이라고 하는 것도 네네. 그래서 보면은 단어 뜻이 그루필로 흔들고 구른다 해가지고서 전통적인 블루스 뮤지션들이 네. 이 성행위를 완곡하게 애둘러서 표현한 게 이제 락앤롤인데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서 그 전 시대에 가면은 우리가 20세기에 미국의 위대한 문화유산 하면은 재즈를 들 수 있잖아요. 예. 재즈 네. 뭐 좋을 뿐만 아니라 또 복잡한 음악 양식이기도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재즈라는 말의 어원이 엉덩이를 가리키는 S. S에서 재즈에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인봉고사만큼이나 로큰롤, 네. 그다음에 엔드 재즈 해가지고 말이라는 게 기원이 불순하고 그렇죠. 예, 그렇긴 하죠. 근데 원래 대중음악이라는 게 일정 정도 하수구적인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하수구, 네. 분출구. 예,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예. 건데 근데 근본적으로 보기에는 재화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프로이트의 네네. 성적인 리비도 에너지를
대중문화든지 예술이든지 어떻게 승화시킨다. 예, 개념이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재즈, 락큰롤 승화의 결과로 이렇게 나왔다고 볼만 합니다. 예. 네네. 그래서 예, 당시 음란 선생도 그런 맥락에서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밀고 나가려고 하고요. 네네. 그래서 당시 부모님들이 락 음악을 못 듣게 한 게 그런 이유도 있었나 보네요. 뭐 그런 예, 측면도 좀 있죠. 예. 예. 좀 불량하고 그런데 성에너지를 음악으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근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건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와가지고서 영상 매체에 나왔을 때 허리를 막 과도하게 흔들고 막 그래가지고서 부모들이 되게 꺼려하고 또 그랬죠. 어쩌면 해소가 아니라 더 독갔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예, 예. 그 헤비메탈을 들으면서 현실에서 폭행을 쓸 수가 없으니까 대리 만족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반면에 실제로 그거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또래라고 그랬어. 네. 그런데 우리 뭐 네오나치 스킨헤드 막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서 네네. 아고. 무리를 지어가지고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연장선에서 짧게 한 말씀 드리면은 참고로 우리 60년대 네. 비판 이론 프랑크 푸르탁파 네네. 여기에 이론이었던 테오르드 아도르노는 예. 자신의 미학론에서 대중음악을 비판을 했는데 네네. 그 취지가 이런 거죠. 반복 순환적인 그 12마디 블루스 네. 있잖아요. 그 블루스 기본 네네. 양식이 있는데 이거는 저기 속임수에 사입이다. 이거는 음악도 아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예상되는 반복적인 표준화된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안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갈 방향이 표준화돼 있으니까 우리 민중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너무 심할래나? 파블로프의 개처럼 네. 예, 조건 반사, 조건 반응하면서 이 사회 체제에 순응하게 된다. 자, 우리는 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퀸으로. 갑자기 얘기가 확 확장돼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인본고사는 한석규 영화에 나왔던 사람 이름이라는 얘기였죠. 예. 네, 퀸에 대해서. 인공과사도 섹스어필인데 어차피 락 음악에는 그 섹스어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됐었던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즈, 락큰롤 뭐 네네. 이게 다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예. 기원은 그 프로이트다. 예. 그렇네요. 네. 네, 이제 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아, 들어보니. 네. 야, 이거 다 읊어야 되는데 언제? 읊어. 네. 뭐 빠르게 해서 가보겠습니다. 네네. 퀸의 우리 출발점은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입니다. 네. 예. 시작되는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서 음악도 좋아하고 음악도 잘하고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 이전에 나중에 천체 물리학자가 되겠다 그런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서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15살 때 솜씨 좋은 전기 기술자인 아버지랑 같이 기타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기타 빨간색 레드 스페셜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세계 한 대밖에 없는 기타라고 봐야죠. 물론 나중에 카피본 나오는 건 별도라고서라도. 아. 왜? 브라이언 메이가 아버지랑 네. 같이 집에 있는 거 네. 해가지고 집기 가지고서 뜯어서 만든 그런 기타니까요. 소리는 좋았을까요? 소리가 좋다라기보다는 이 브라이언 메이 레드 네네. 스페셜은 소리가 독특해요. 독특해요. 아. 예, 특이해요. 그래가지고서 영국의 백파이프? 네네. 예, 뭐 스코틀랜드 그쪽 있잖아요. 뭐 네. 그런 소리 내고 기타가요? 예. 신기하네. 무슨 뭐 트럼본, 피콜로 뭐 이런 소리는 내고 예. 기타가? 예. 그 톤이 독특합니다. 네네. anyway 그렇게 해가지고서 브라이언 메이가 고등학교 때 자기 친구인 팀 스타펠이랑 1984라는 밴드를 일단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밴드 이름이 1984였나요? 조지 조지 오웰의 오웰, 예. 거기서 아, 예.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임페리얼 대학교에 입학한 다음에는 요때는 역시 그 팀 스타펠 1984 하던 베이스 겸 보컬리스트랑 같이 네. 요번에 이제 스마일이라는 밴드를 만들게 됐는데요. 네. 근데 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서 브라이언은 기타, 그 다음 팀 스타펠이 베이스와 보컬을 하니까 이제 드럼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인을 합니다. 네. 구인 광고를 그 학교 게시판에다 냈는데
드럼워크와 해가지고 했죠. 요때 이제 응모하는 사람이 메디컬 스쿨 다니는 치의학 대학생이 아주 우리 아름답게 생긴 로저 테일러가 네네. 예, 아주 어플라이를 했어요. 산울림처럼 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밴드였었네요. 아, 예, 일단 그러네. 전부 다, 뭐 다 대학교 재학이니까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죠. 퀸은 그런 면에서 일종의 중산층 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재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후에 락큰롤 그런 게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동계급에 전유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주다스 예, 프리스트나 되죠. 이런 그죠? 네, 예. 네. 그런데 퀸은 독특하게 나중에 들어오는 프레디 머큐리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대학생들이었으니까 네. 인텔리 예, 밴드였네요. 예. 중산층, 인텔리 밴드 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디컬 스쿨에서 치의학을 전공하자는 로저 테일러 해가지고서 일단 3인조 해가지고서 스마일 밴드로 활동을 했는데 밴드 근데 이름이 스마일이었어요. 밴드 이름이 스마일이에요. 네. 굉장히 이상하네요. 그다음에 저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밴드 로고를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스마일 아이콘. 롤링스톤스의 그 혓바닥 아이콘 있잖아요. 네, 그거랑 네, 네. 비슷하게 스마일도 로고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 예. 천만 다행이네요. 그 스마일로 계속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름이 근데 중간에 사기 당하고 정확히 하면 사기라기보다는 레코드 계약을 처음이라 가지고서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잘못하고 그래가지고서 노예 스마일이 계약이구나. 잘 안 풀렸죠. 예, 아. 잘 안 풀리.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세옹지마네요. 웃음을 잃었습니다. 스마일을 잃었죠. 그래가지고서 예. 팀스타펠이 잘 안 풀리니까 힘들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탈퇴를 했죠. 팀스타펠이 탈퇴를 했는데 아이고 그 링고스트하고 완전히 정반대 경우네요. 그런데 뭐 팀스타펠은 나중에 얘기하기를 결과론적으로 내가 나온 다음에 퀸이 성공한 거는 그거는 결과론이고 내가 만약에 저 스마일 퀸에 계속 있었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적인 퀸은 세상에 출연하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 예, 그렇게 예. 얘기했죠. 그러니까 당장 그런 게 우리 프레디 머큐리가 퀸에서 아이콘이잖아요. 그죠? 그쵸, 예. 그런데 팀스타펠이 나간 다음에 그 자리에 프레디 머큐리가 그쵸, 들어왔으니까. 그쵸. 예. 팀스타펠이 보컬도 하고 예, 있다고 보컬 했죠? 앤드 베이스. 아, 예, 그렇습니다. 또 되게 재밌는 게 팀스타펠은 우리 브라이언 메이의 대학교 친구가 아니라 고등학교 친구란 말이죠. 그래서 대학이 다른데 그때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룸메이트가 프레디 머큐리였어요. 팀스타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프레디 머큐리는 팀스타펠 자기 룸메이트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계속 스마일에게 잔소리하고 훈수 두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예. 근데 그랬구나. 프레드 머큐리는 자기 나름대로 로큰롤 커리어를 영위하고 싶은데 스마일에 들어갈 수는 없죠. 왜 그 팀스타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속마음은 나도 끼고 싶은데 낄 자리가 없구나. 네, 그러니까 옆에서 막 주구장창 쫓아다니면서 네네. 잔소리를 하고 막 그렇게 혹시 했죠. 팀스타펠하고 프레드 머큐리는 애인 사이였었나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얘기하다가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더 나가서 얘기하면은 프레드 머큐리가 그때는 퀸이 출범하기 전이니까 스마일에 대해가지고서 막 잔소리하고 있는 내용이 야 너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간 허비를 하고 있느냐 너네들이 이제 내 말을 듣고서 잘해야 될 때다 하면서 이제 막 잔소리를 해대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 막 그런 거 있었습니다. 레드 제플린의 육중함 무거움이란 시각적인 볼거리 요거를 두 개를 합쳐라 이게 성공하는 가는 지름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해가지고서 잔소리를 해댔는데요. 그러면 팀스타페리가 프레디 머큐리보다 못생겼나 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얼굴이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우리 퀸 초기 보잖아요. 해서 보면은 네. 프레드 머큐리뿐만 아니라 프레드 머큐리 강요로 네. 다른 멤버들도 이상한 거 날개 옷 같은 거 입고서 저기 막 공연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뭐 과장되게. 네네. 아 예. 네. 그다음 뭐 손톱에다 매니큐어 칠하고 뭐 예, 맞아. 예, 그때 예.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네네. 건데 아. 60년대 예. 후반이나 70년대 초반에 그런 그 글램락 같은 것들 예, 맞아요. 예, 글램락. 예. 앨리스 대표적인 코퍼나 이런 거죠. 사람들이 너무 화장 많이 하고 겉으로 비주얼만 강조하고 음악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런 음악 흐름이 있었었죠. 그 시기에 글램락 하면은 우리가 떠오를 티렉스. 게 티렉스, 예. 마크 볼란의 티렉스, 그다음에 그쵸. 데이빗 보이, 그쵸.
그 다음에 글램락 밴드로 참고로 유명한 밴드는 그 영국 밴드 중에 있죠. 스웨트라고 있죠. SWET 해가지고 스웨트에서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로저 테일러가 들어왔던 얘기죠. 그죠? 네. 스마일에서 들어와서 하다가 나중에 지지부진해서 안 풀리니까 팀 스타펠이 에이 나는 그냥 포크 위주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할래. 그러면서 음악적 나갔고요. 방향도 달라졌나 봐요. 브라이언 메이하고요. 예,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브라이언 메이는 저 락커, 하드 락커니까. 예. 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옆에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해대던 프레드 머큐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줄 줄 아는 이 미덕을 네. 배울 수가 있네요. 그리고 겸손한 그거는 예. 스타펠 경영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프레드 머큐리 입장에서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해가지고 옆에 붙어가지고. 그러네요. 예. 근데 프레드 머큐리 이 사람 자체 이 개성이 독특하죠. 너무 예. 튀고, 그렇죠. 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고, 네네. 예, 막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서 뭐 일관되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PR을 잘해서 픽업됐다 해서 볼 수 있겠죠. 아, 예. 원래 저게 본명은 8호 불사라였어요. 그래서 이게 프레드 발음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프레드 머큐리의 본명. 예. 그래서 이 양반은 동아프리카의 탄자니아 해안에 있는 영국 식민지 잔지바르의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부모님이 모두 다 인도 출신의 파시족 후예들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요 사람들은 조로아스터교, 네네. 짜라투스트라 네네. 예, 신앙을 신봉하는데, 그래서 어려 있는 프레드 머큐리가 어릴 때 10살까지는 잔지바르 살다가 그 이후에 인도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인도에 남학생들만 있는 기숙학교, 예,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 잔지바르가 1964년도에 식민 독립을 한다고 해가지고 정치적 격변에 휩싸였을 때 아, 예. 프레드 머큐리의 부모들이 야 잘못하면 우리한테도 불똥 피겠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서 잔지바르를 떠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아들까지 데려다 불러서 영국으로 이주해서 네. 영국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프레드 머큐리는 이제 영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미대에 들어가게 되죠. 미래생. 미대생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음악을 통해 가지고서 자신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시각적인 이미지 그런 걸 가지고서 또 음을 통해서 구현하려는 굉장히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자기 전공대로 갔으면 한 명은 천체 물리학자가 됐을 테고, 한 명은 치과 의사가 됐을 테고, 한 명은 미술 작가가 됐을 텐데. 요거 참 이 미대 관련해 가지고서 유명한 아티스트들 이름을 열거해 보자면은 일단 저 아트스쿨 들어갔던 비틀즈의 존 레논이 있고요. 아, 존 레논도 미대 있고요. 출신이고요. 아. 예. 그 다음에 레드 제플린의 레드 제플린이요? 지미 페이지. 지미 페이지요? 미대 출신이고요. 오. 그래가지고서 레드 제플린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나왔던 그 LP 앨범들의 음반 커버 네네. 해서 보면은 예술적으로 미술적으로 잘 공들여서 만들어진 커버인데 네. 이게 전부 다 지미 페이지 감독하에서 이렇게 나온 거지요. 그 다음에 역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미대생 8억 불사라 프레드 머큐리 네네. 해서 있겠고, 프레드 머큐리가 들어간 데가 여기가 일링 미술대학교인데요. 네. 여기에 몸담았던 선배 중에 유명한 사람 이름 대면 우리 역시 미대생이죠. 후에 피트 타우샌드. 아, 미대생이에요? 네, 이 학교가 피트 일링 콜리지 오브 아. 아트니까. 그다음에 앤드 아. 우리 저 나중에 롤링 스톤스에 들어가는 러니 우드. 그래가지고서 다 미대 론우드라고 우리는 하는데. 예. 막 지금이라도 뭐 미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크시시라요? 미술하고 음악하고 통하는 게 많이 있네요. 네, 그렇죠. 결국엔 뭐 아트니까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다음에 또 그 양반 있구나. 우리 핑크 플로이드의 시드 베르트. 아, 네, 그래요? 그 시드 오. 베르트는 나중에 핑크 플로이드 그렇구나. 나간 다음에 그림 그리면서 시간 많이 했지. 그림 참 잘 그렸다 그랬구나.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한번 봐야 되겠다. 아니 뭐 시드 베르트 어릴 때부터 뭐 누드 그리고 그랬대. 어렸을부터요? 네, 어. 그 중고등학생 때부터. 예. 너무 똑똑하고 천재적이라가지고. 애니메이 그렇습니다. 서로 통하는 게 있나 봐요. 같은 예술 분야라서 그런지. 저 같은 경우는 음악적 재능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진작에 그림만. 그쪽과 멀리하고 감상만 즐겼습니다. 음악을 못하면 뭐 음악 크리틱으로 바꿔 타는 거죠. 그래 가지고 발음도 하기 힘들죠. 페록 불사라 해가지고서 네네, 힘들죠. 어려워요. 그래가지고서 인도에 기숙학교에 있을 때 친구들이 페록이라고 안 그러고
제일 비슷한 프레디. 그 예, 영어 발음이 프레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프레디구나. 예. 한국 사람이 영어 배울 때 미국 이름, 그 영어 이름 만드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만든 건가 보네요. 아, 영어 이름을 만든다? 예. 예. 그 다음에 영국은 영어도 같이 쓰잖아요. 예. 제일 그쵸, 예. 국어로 하니까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프레드 머큐리가 퀸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원하는 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관철을 네. 예, 시키게 됩니다. 근데 프레디 머큐리의 머큐리는 어디서 따온 이름이에요? 레코드 회사 이름 아니에요? 머크리 레코드사 소속이었잖아요, 퀸. 아, 그래요? 일단 순서대로 차례대로 해가지고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일단 퀸이라는 이름이요. 네네. 프레드 머큐리가 네. 관철해가지고서 밴드명으로 정했습니다. 저 SF 영화 소설 이런 거 보고서 다른 이름들도 좀 많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프레드 머큐리의 고집대로 해가지고서 퀸이라고 이름이 정해졌는데 뭐 그런 거죠. 퀸이라는 게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화려하고 그다음 강하고 그다음에 열려있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이름이다 해가지고서 하긴 했는데 스마일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다만 이제 퀸이라는 저 이미지에는 퀴어 해가지고서 아, 그래서 퀸, 예, 퀸에는 퀴어 해가지고서 제가 스펠링을 안 불러드리는데 예. 그래서 좀 뭐 동성애 예, 그런 뉘앙스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좀 논란의 소지가 될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여성 밴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킹스가 아니라 퀸이라고 한 거네요. 예, 그러네요. 예.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겠고 그런데 프레드 머큐리가 동성애적인 거를 여자친구랑 헤어진 다음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전은 아니고. 그러니까 퀸이라고 이름을 일단 지었을 프레드 때는 머큐리는 네. 정확히 표현하면 양성애자죠. 그쵸? 예, 그러니까 남자 애인 여자인 해가지고서 네. 양성애자로 다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인도에서 남자 기숙학교에 있었을 때 아, 예, 그때부터 그런 아, 그래서 그런 아까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숙사 예. 얘기할 때 남자만 있는 기숙사라고 표현을 하셨구나. 예, 야. 그래가지고서 그리고 앤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 기숙학교에서 8억 불사라가 이제 발음이 어려우니까 프레디 불사라가 됐는데 네네. 나중에 이 양반이 머큐리로 바꿨죠. 네네. 예. 이 머큐리가 해서 보면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네네. 신들의 전령사이자 장사의 신 네. 뿐만 아니라 도둑의 신 네네. 이런데요. 네네. 헤르메스 신발에 날개 달린. 가방, 에르메스 가방. 네네. 예, 예, 제우스의 그 심부름꾼 같은. 뭐, 예. 썰전에 나오는데, 멀크 이게 돈이라고. 그래서 멀큐리 했을 때, 그 언어에서 나오는 게, 우리 상인, 멀천트. 아, 그 다음에, 돈을 받고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 뭐예요? 용병. 예. 그, 영어로는 멀세너리 해가지고서, 아, 예. 처음에 에미얼로 하는 게, 전부 다 돈과 관련된, 어, 예, 그런 건데, 그래서, 프레드 머큐리가 멀큐리를 해가지고서, 불사라에서 예명을 바꿨습니다. 벌사라인지 불사인지 발음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프레드 머큐리가 또 한 게 뭐냐면은 그 미대 출신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가지고서 퀸 로고를 만들었어요. 네. 퀸 로고 해가지고서 퀸 크레스트라고 해서 불리는데 마치 대영 제국의 왕실 문장처럼 예, 문장 같아 보여요. 생긴 게 네네. 퀸 크레스트라는 이 문장 로고는 나중에 퀸의 네 번째 앨범 어나이트 오페라 앨범 커버고 아, 그다음에 이게 다섯 번째 그거구나. 앨범인 어데이 있더 레이시스 거기도 역시 커버로 예. 그러니까 뭐 그거를 연상하시고 그거를 보시면은 미대 출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락밴드의 심벌 같지 않고요. 네, 무슨 유명한 유서 깊은 유럽 귀족의 문장 같아 보여서요. 굉장히 우아합니다. 특이하죠. 예.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거는 그 내용은 그 멤버들의 별자리. 아, 예, 이거 가지고서 사자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기 퀸 멤버 중에 사자 자리가 2명 있고요. 아, 예, 그다음에 독수리. 뭐 독수리 짓고 해서 네. 그러는데 제가 쓴 퀸 디스코그래피 여기 보면은 네네, 책에 보면, 자세히 예. 나와 있으니까 예, 그거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프레드 머큐리까지 해서 들어왔고 맨 마지막에
베이시스트가 공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예. 베이시스트를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한 3명 정도 거쳐간 다음에 퀸에서 자리 못 잡고 3명 정도 거쳐갔다가 전기 기술에 있어가지고 솜씨가 좋은 네 번째 멤버로 전기공학을 전공하던 존 디코니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퀸의 완전체가 드디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다른 밴드와 달리 퀸은 이렇게 멤버가 확정된 다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가게 되네요. 그렇죠. 일단 확정된 다음에 끝까지 같이 간 밴드를 우리가 떠올리면은 레코딩 커리어의 타임만 그대로 갔다가 나중에 해산했던 비틀즈 있겠고요. 그죠? 중간에 그러네요. 멤버가 교체 예, 없었고. 예. 그 다음에 우리 70년대 레제플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드러머인 존 보넴이 사망 갑자기 후에. 사망할 예, 때까지 예, 해서 갔으니까. 예. 멤버가 바뀐다는 생각은 디퍼플 같은 밴드들 때문에 디퍼플, 생겼나 예, 봐요. 맞아요. 그런 것 그 같아요.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떠오를 게 한 50년 울고 먹고 있죠. 롤링스톤스. 아, 예. 지금까지 온 거는 유일한 그 두 명, 믹 제거. 믹 제거랑 키스 리차드 네. 두 명만 있고 나머지는 계속 멤버가 바뀌었다라고 봐야지요. 그죠? 사실 리드 기타 계속 바뀌었으니까. 되게 그 두 명밖에 모르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런데 초기에 스톤즈의 소울이었던 브라이언 존스나 롤링스톤스의 황금기에 음악적인 역할을 했던 블루스 마스터 믹 테일러나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나중에 얘기했던 뭐 론우드나 론우드, 해가지고서 롤링스톤스에서는 다른 뭐 중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네, 잠깐 여기서 홍보하겠습니다. 아까 정윤석 작가님이 퀸 디스코그래피를 참고하시고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윤석 작가님이 6월에 출간됐죠? 퀸 보헤미안에서 천국으로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참고하시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기 전에 살짝 읽어봤는데요. 네네. 선입견이 있었어요. 음악 관련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 디스코그래피라고 써 있어서 음반을 읊으면서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여러 에피소드들도 많고 정말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예. 꽤 재밌어서 그죠? 놀랐습니다. 예, 뭐 책을 읽으면서 보시면서 음악도 같이 들으시면서 해서 하면은 예. 이 책은 그러면서 엔드 뭐 소주도 한잔 하면서 그러면 기쁨이 배가 되죠. 보통은 책 읽으면서 음악을 안 듣는데요. 이 책은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읽어야 될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네,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저도. 퀸의 초기 역사를 하고 있는데 네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4인 내 완전체가 꾸려지긴 했는데 이제 좀 비상을 해야 되는데 뜰 시간이 이렇게 막 오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 퀸 4인조가 그 런던 북부에 막 오픈한 드 레인 레아 스튜디오라는 데서 여기서 저 사운드 장비 실험 이런 걸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혹시 지금은 몇 년대인가요? 71년 저 퀸의 4인조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70년대로 네네네. 넘어갔다는 얘기죠. 예. 근데 작업 중에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되네요. 전에 스마일이 네. 불리한 녹음 조건 속에서 음반을 녹음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요때 프로듀싱했던 존 앤소니와 그의 동료였던 로이 토마스 베이커라는 프로듀서가 요즘 스마일은 퀸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해가지고 구경을 해서 와서 봤어요. 스마일에 녹음된 앨범이 있었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예. 아직도 남아있나요? 그거 한 10년 정도 있다가 80년대 예. 일본에서 제대로 발표가 됐죠. 아, 예. 프레드 머큐리 없는 퀸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그때는 팀 스타펠이 할 때니까. 네네. 그죠? 예. 프레드 머큐리가 있을 때랑 다르겠죠.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일의 전 프로듀서였던 존 앤소니, 그 다음에 동료 프로듀서였던 로이 토마스 베이커. 예. 이 사람들이 72년 당시에 그 신생회사에서 트라이던트 프로덕션 사에 있는데 여기와 퀸의 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도록 이렇게 해주지요. 예.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매니지먼트 계약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근본적인 음반 출판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예. 이때 이 시점이 디퍼플의 간판이었던 이언 길런이
나갔을 때예요. 아. 그러면 딥퍼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 보컬리스트 들여야죠. 해가지고 예. 뽑아야겠죠. 그래가지고 네네. 데이비 네. 커버데일이 해서 예. 오디션을 통해서 들어오고 하는데 그때- 애니웨인이 저 EMI 입장에서는 그 딥퍼플의 공석을 빈자리에 채울 팀이 필요했는데 그래가지고 EMI가 퀸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네. 어부지리가 있네요. 뭐 원래 뭐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팀이 히트곡을 딱 내면은 바로 같이 내는 게 아니고 그 팀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때 내잖아요. 또 다른 그렇죠. 팀이. 그런 건 이제 네, 네. 기업화된 마케팅 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EMI가 딥퍼플을 대신할 팀으로 해가지고서 계약을 해서 퀸의 데뷔 앨범이 1973년도 아, 이때 처음에 나오게 되지요. 드디어 1집 앨범이 나오네요. 예, 그럼 일집 팀 앨범. 결성하고 데뷔 앨범 내는 데까지 꽤 오래 걸렸네요. 예, 한 3년 놀았어요. 오. 예. 고생 많이 했겠네요. 아 근데 그렇죠. 전부 그 다음에 그 당시쯤에 퀸의 4인방들은 자신들의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전부 다 대학원 열심히 다들 학교 다녔구나. 다니고 예,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 이거 하다 망하면은 우리 공부나 하자. 취직이나 해야겠다 해가지고서 그렇겠네요. 고생한 건 아니네요. 그러네요. 퀸 밴드가 안 되면 천체물리학자 되면 되고 치과의사 하면 되고 그러니까 고생한 건 아니네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로저 테일러는 그 학교를 때려치웠는데 아, 그래요? 뭐 다시 뭐 SAT 수능 다시 와서 들어가면 되지 뭐. 그렇죠. anyway. 그랬었고요. 73년도에 프로그레시브 락적인 데뷔 앨범을 냈고 동시에 영국에서 인기 있던 모트 더 후플이라는 밴드랑 같이 전 영국 투어를 했습니다. 그때는 오프닝 밴드 신분으로 했었었는데 아, 공연하다가 예. 나중에 투어의 주인이 모트 후플보다 퀸의 인기가 더 높아졌어요. 오. 네, 오프닝 네. 밴드였었었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었고요. 1974년도에는 퀸 2를 내게 됩니다. 근데 퀸 1과 퀸 2 유사한 그 분위기 성격의 앨범이래가지고서 프로그레시브 뭐 오페라 록적인 그런 첫 두 장의 앨범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퀸 2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센로지스의 엑슬로지가 나중에 죽을 때 무덤까지 가져가겠다. 예. 예. 내가 죽으면 무덤에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엑슬로지. 예. 예. 그리고 나가다가 74년도 해가지고서 퀸의 세 번째 앨범이 시어 하르테그 앨범을 내게 되는데요. 되게 앨범을 그 당시에는 자주 냈었네요. 그렇죠. 일단 퀸은 해서 보니까 1년에 한 장씩은 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참고로 비틀즈, 스톤즈 이 시대 때는 1년에 두 장씩 냈죠 앨범을. 그러게요. 저번에 예, 이야기했을 여러 때 개 그렇죠. 예. 요즘 막 3년에 한 번 내고 그러면 지금은 네. 앨범도 없어져서 그런데 퀸의 세 번째 앨범 시어러텍 이때부터 해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저 세련된 팝송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아는 퀸다운 음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대표곡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세련된 태속적인 저 보드길 가구 킬러 퀸. 아. 네, 킬러 퀸 네. 아주 잘 빠졌죠. 네. 킬러 퀸도 그렇고 퀸의 세 번째 앨범 시어 아르텍도 그런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첫 두 앨범 퀸 1, 2 이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앨범인데 엑슬로즈뿐만 아니라 저도 무덤에 가져가고 싶은 음반인데 요거는 프로그레시브 오페라적인 좀 아트락 비슷한 예 그런 음반인데 처음에 퀸의 세계에 들어와서 막 히트곡집 붙고서 야 퀸 좋다 야 진짜 세련되게 잘 빠졌다 하는 분들은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저의 퀸 디스코그래피를 읽으면서 앨범 지향적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듣다 보면은 나중에 퀸 1 앤드 퀸 2 네네. 여기에 빠져가지고서 아, 벗어나지를 못하게 된다. 예. 세 번째 앨범에서 우리가 아는 퀸 사운드 세련된 팝송에 네, 킬러 퀸. 예. 네, 킬러 퀸 벗어나는데 이게 킬러 퀸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히트곡이 되죠. 그래서 영국 차트 2위, 그 다음에 미국 빌보드 차트 12위 하면서 이제 그 정도면은 큰 히트라고 봐야죠. 그래가지고서 빌보드 차트 12위 하면 예. 굉장한 성공이구나 했는데 예. 방탄소년단이나 요새 보면 별거 아니더라. 그러니까 퀸도 그거밖에 안 됐어? 뭐 싸이나 뭐 안내 뭐 일종의 뭐 예. 데뷔곡으로 보는 거죠. 네네. 미국 데뷔곡 해서 그러네요. 그리고 네. 드디어 이제 정점을 찍게 되는데 네. 1975년도에 뭐 여러분들 익숙하신 어나이레티 오페라 이 앨범이 네네. 나오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 유명한 곡이 저 영국 차트 9주 동안 차트 정상에 올랐던 보헤미안 랩소디 가사 있습니다. 명곡이죠, 보헤미안 명곡. 랩소디가 예. 그렇게 오랫동안 차트에 머물렀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되게 독특한 음악이잖아요. 예, 독특한 음악인데 그 팬들이 그걸 좋아한 거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퀸의 곡은 왜 이렇게 오페라 락적인 그런 거가 있을까요? 저도 그게 참 흔치 궁금했는데요. 않잖아요, 락에. 처음 퀸 예. 음악을 듣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던 예. 게요. 이게 다른 밴드에서 들어볼 수 없는 굉장히 이상한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쵸? 예. 장르를 나누기가 락이라고 하거나 프로그레스 락이라고 네네. 하거나 그렇게 부르기가 힘든 굉장히 독특한 음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오페라적인 이런 요소에 천착했던 사람은 오페라, 발레 네네. 이런 거에 천착했던 사람은 누군지 알 것 같다. 프레디 머큐리고요. 아, 예. 그래가지고서 음, 이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이런 변화무쌍한 오페라 네. 같은 곡은 물 빠진 청바지에 그냥 땀에 전 티셔츠 한 장 입고서 경직된 네. 12마디 블루스를 연주하는 이 전통적인 마초 로커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예, 그런 음악이죠. 예. 그리고 음악이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거 염두에 두는 게 레제플린을 염두에 둬서 말씀하는 건데 네. 아, 예, 라이 그렇잖아요. 네네. 즉 지금 오페라, 발레 이런 거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저 프레디 머큐리의 네. 저게 성적 정체성 예. 이거랑 연결된 거로 봐야죠. 아, 퀸의 그러니까 음악이 스트레이트한 마초 락커들은 도저히 그런 구조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보헤미안 랩소디 들어보면 곡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복잡하죠. 이게 변주도 많고 갑자기 분위기도 바뀌고 그게 처음에는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음악이 있지? 이게 무슨 음악이지? 하고 굉장히 놀랐었고요. 변화무쌍함이 그 처음에 들으실 때 미덕이지 않았었네. 그래가지고 참 당황했을래나? 당혹스럽더라고요. 저는 앞부분은 오페라적인 거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부분은 그다지 마음에 안 드는데 마마 시작하는 그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피아노를 시작한 다음에 마마 이렇게 아,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 예, 그거를 듣기 위해서 인내를 갖고 앞에까지 저는 그렇게 처음에 줬어요. 이게 예. 한 곡이 아니라 여러 곡으로 합성한 거 아닌가 하고 아. 굉장히 머리에 혼란이 왔고요. 당혹스러웠었고 맞아. 나중에 뭐 뭐 이런 칼레오 음악이 다 있지? 예. 예. 왜냐면 당시에 있었던 다른 음악들이 디퍼플이나 레즈플린, 뭐 블랙사바스 같은 그렇죠. 곡들은 굉장히 직선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까 정유수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이트한. 예, 맞아요. 예, 예. 그냥 막 달리는 거죠. 예. 그렇죠. 맞아, 맞아. 그런데 예. 저는 이 오페라적 요소, 네. 이런 퀸의 음악의 그 다양성이 네네. 프레디 머큐리의 성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예. 복잡 미묘하죠. 결국 그것이 퀸의 핵심적인 매력이 된 셈이네요. 그 곡의 매력보다는 뭐 퀸 음악의 이제 다양성.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T-렉스의 마크 볼라는 또 양성애자는 아니었죠. 예,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고정적인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예, 그래서 퀸은 3집과 4집에서 이제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됐고요. 어나이트 오페라가 나온 다음에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앨범 및 싱글 차트 모두 1위 하고 있을 때 일본에 진출해가지고서 비틀즈 이후에 거의 비틀즈에 준하는 환대를 받으면서 네. 예 일본에 첫 입성을 했지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76년도에 마치 어나이트 오페라의 쌍둥이 앨범과 같은 A Day at the Races라는 앨범이 나와가지고서 전년도에 나왔던 오페라 앨범 전작과에 준하는 히트를 했습니다. 제목이 유사하죠? 어나이트 오페라, A Day at the Races 해가지고 이거 둘 다 마르크스 브라더스의 유명한 영화 제목에서 따온 거죠. 예. 네,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퀸 보헤미안 랩소디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참 저희 편집점에 사용된 고양이 소리는요.
브라이언의 기타 솔로를 토크박스로 녹음한 것이라고 하네요. 퀸의 마지막 앨범 이누엔도에 있는 딜라일라라고 하는 곡 중 일부분인데요. 프레디 머큐리가 고양이를 참 좋아했다고 하죠. 그중 가장 예뻐했던 삼색 고양이 이름이 딜라일라라고 해요. 정유석 작가님이 퀸 측에서 컨닝한 거예요. 퀸 영화 티저에서도 고양이들 모습이 나오죠.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